만약 기억을 잃은 채 나를 납치한 사람을 남편으로 착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그 남자가 치명적으로 잘생겼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남자라면요. 저는 기억을 잃고 저를 납치한 조직의 두목을 제 남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그에게 키스했죠. 하지만 그는 절 조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약혼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다은, 너 지금 밖에서 뭐해? 장난 그만 치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 제 전화를 빼앗아든 남자는 제가 숨도 못 쉴 정도로 깊게 키스하며 차갑게 대답했죠. 아직 살아있는데? 방금도 나한테 여보 하고 아주 달콤하게 부르던데? 그날 밤 분노한 약혼자는 신혼집으로 저를 강제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도권의 밤과 낮을 모두 지배하는 남자, 기씨 가문의 황태자 기태하가 신혼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코트를 덮어주며 불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애기, 저놈이 감히 널 건드려? 어떻게 해줄까? 인질은 처리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재혁의 목소리는 바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섞여 바람처럼 가볍게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재혁 씨, 누구예요? 앳되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윤재혁이 요즘 애지중지한다는 신인 여배우의 목소리였죠. 아무도 아니야. 전화기는 그대로 테이블 위로 던져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윤재혁 씨, 저 정말로 납치됐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상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다은, 내 유치한 장난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너랑 결혼해주기로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내 사람은 가질 수 있어도 내 마음까지 가지려고 하지는 마. 납치범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제 목에 겨눠진 차가운 칼날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당신들이 말하면 그 사람도 믿을 거예요. 납치범 중 한 명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10억 북부 외곽으로 돈 가져와. 그럼 여자 넘겨주지. 윤재혁이 웃었습니다. 강다은이 그 연극하려고 얼마 줬지? 내가 2배로 줄게. 그냥 걔 데리고 재미있게 놀아. 나 좀 귀찮게 하지 말고. 윤재혁 씨, 정말. 저 안구하러 올 거예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물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여자의 교태 섞인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재혁 씨, 집중 안 하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윤재혁의 무심한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장난 다 쳤으면 알아서 돌아와. 전화는 끊겼고 텅 빈 창고 안에는 무정한 메아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2명의 납치범은 담배를 입에 물고 대놓고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습니다. 어떡할까? 그냥 기절시켜서 형님한테 데려갈까? 그래, 허리도 가늘고 다리도 길고 입도 살아있는 게 딱 형님 스타일이네. 약 먹여서 포장해 가자. 그들이 말하는 형님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담배 연기에 찌든 거구의 문신남이라면? 정말 여기서 죽게 되는 걸까? 야, 저 여자 도망간다. 빨리 잡아.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결국 저는 그들에게 붙잡혔고 머리를 강타당한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고 온몸은 이불에 꽁꽁 쌓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침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지막한 남자의 목소리.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는 침대 옆에서 멈췄고 잠시 후 제 몸을 덮고 있던 이불이 거칠게 걷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의 남자와 마주했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정말 잘생겼다.
그것이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짧고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썹, 높은 콧대와 매력적인 붉은 입술. 구릿빛 피부와 목젖 위에 작은 점, 탄탄한 가슴과 선명한 복근까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금욕적이면서도 위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혀를 차며 불쾌하다는 듯 다시 이불을 덮어버렸습니다. 탁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리고 남자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는 침대 머리에 기댄 채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침대에 있는 저 여자는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야.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납치, 말을 안 듣는다, 약혼녀, 넘어졌다 같은 단어들만 간신히 들렸습니다. 저는 강씨그룹의 회장인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를 정략결혼의 도구로 쓰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죠. 이번에도 아버지는 저를 이 남자와 결혼시키려 했고 제가 반항하자 저를 납치해 이곳으로 보낸 모양입니다. 그러다 제가 넘어져서 기억을 잃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 남자가 바로 제 약혼자. 이렇게 잘생겼는데 내가 왜 결혼하기 싫어했을까? 그래. 잘 됐네. 아주 내 대신 결정까지 해주고 남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냉기가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겁에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며 빠져나오려 애썼습니다. 통화하던 남자는 제 움직임을 알아채고 이불 한쪽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길고 아름다운 손가락이 제 뺨을 스치고 턱을 살짝 긁었습니다. 마치 일에 집중하면서 무심코 고양이를 쓰다듬는 듯한 손길에 몸이 간지러웠습니다. 저는 입을 벌려 그의 손을 앙 하고 물어버렸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잡아온 고양이가 사람을 무네. 정말 나를 고양이 취급하는 거야? 화가 나서 더 세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즉시 전화를 끊고 저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마주보다가 결국 제가 먼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깡다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창피해서 이대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딱 한 번 기회를 주지. 나갈 거면 지금 당장 꺼져오. 그 역시 제가 이 결혼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바뀌려고 하는 거려?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상황 파악이 꽤 빠른 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좀 험악하긴 해도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여보, 우리 그냥 대충 맞춰서 살아보는 건 어때요? 저는 얼굴을 붉히며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심장은 불꽃놀이라도 하는 것처럼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남자는 이불 속에서 제 얼굴을 끄집어냈습니다. 그의 검지가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분명 흥미가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짙은 눈썹이 살짝 올라가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휘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심장을 긁는 듯한 낮은 목소리에 온몸이 간지러웠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히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이름은 기태하다. 어머. 안 무서운데요. 기태하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신 사람인데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안 갈 거예요? 안 가. 기태하는 질렸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너무 어려. 일단 키워놓고 봐야겠군. 제가 재빨리 대꾸했습니다. 당신 인내심이 거의 바닥난 것 같은데? 난 쓸데없는 식객은 안 키워. 제가 당신 약혼녀인데 쓸데없는 식객이라니요. 저기
기태아 씨, 이것부터 좀 풀어주면 안 돼요? 묶여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데. 기태아는 마치 선물 포장을 뜯듯 제 몸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마디가 굵은 그의 손가락이 밧줄을 푸는 동작은 어딘가 서툴러 보였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를 셔츠 한 장만 입혀놓은 채 묶어놓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속이 비치는 검은 레이스 셔츠는 가릴 곳만 겨우 가리고 있었죠. 기태하는 고개를 돌려 제게 이불을 던져주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니, 이래도 마음이 안 움직인다고? 저는 이를 악물고 기태하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힘껏 당겨 그를 제 위로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고개를 들어 그대로 입을 맞췄습니다. 기태하는 분명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이미 그의 몸에 단단히 매달린 후였습니다. 키스는 해본 적 없었지만 그냥 무작정 부딪혔습니다. 그의 한쪽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하얀 제 허리와 그의 구릿빛 피부가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손은 제 뒷목을 단단히 잡고 힘을 주어 저를 떼어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척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기태하의 눈은 어떤 동요도 없이 맑았습니다. 그는 제가 상처낸 입가를 가볍게 매만지며 피식 웃었습니다. 키스도 제대로 못하면서 함부로 덮치지 마. 그는 저를 내려놓았지만 저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연습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기태하는 소파에 기대앉아 긴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는 얇은 눈꺼풀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임시로 찾아준 셔츠를 입고 있었고 헐렁한 바지는 바닥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납치당해서 온 거잖아요. 기태하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시 머리를 다쳐서 바보가 됐군. 이리 와봐.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슬쩍 팔에 기댔습니다. 그의 속을 알 수 없어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의 옆모습은 조각처럼 선명했고 따뜻한 조명이 그의 눈썹뼈에 부딪혀 차가운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태하는 테이블 아래에서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커다란 손으로 몇 번 뒤적이더니 작은 연고 상자 하나를 제게 툭 던졌습니다. 머리에 든 멍, 알아서 발라. 세상에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다정할 때도 있네. 이거 바르면 흉터 안 남아요. 쓰기 싫으면 말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전 안 보이는데? 발라주면 안 돼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태하는 참다 못해 결국 손을 빼내 면봉에 약을 묻혀 제 이마의 멍에 발라주었습니다. 동작은 서툴고 대충이었습니다. 저는 뚫어져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그는 손에 든 면봉을 던져버렸습니다. 다 됐다. 아직인데. 골고루 안 발라졌잖아요. 저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기태하는 제 불평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층에 객실 있으니까 자고 싶으면 거기서 자. 내일 의사 불러서 머리 검사받게 할 테니까. 저는 그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어디 가요?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지능이 낮은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같이 자면 안 돼요? 깊은 밤, 기태하는 자기 다리를 베고 잠든 여자를 내려다보며 부하가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사람 잠도 못 자게. 기태하는 상대방의 불평은 무시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딸, 지금 내 손에 있소. 강 회장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저 예뻐하지 않는 작은 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납치했다고? 꿈 깨시게. 제 발로 뛰쳐나간 애야. 그냥 데리고 있으셔. 물론 당신의 몸값 따위는 필요 없소. 하지만 듣자 하니 강씨 가문이 최근 윤씨 가문과 혼담을 확정했다고 하던데. 그때 가서 신부가 사라지면 어떻게 설명할 생각이시오?
기태하는 제 귓가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말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제야 이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당신, 내가 뭘 하길 원하시오? 최근 있을 입찰 회의에서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그렇지 않으면? 강 회장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시 가문은 해외의 모든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최근 몇 년간 사업 중심을 국내로 옮겼습니다. 단 3년 만에 새로운 후계자 기태하는 수도권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수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부디 우리 다은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애는 어떻습니까? 기태하는 자기 다리를 베고 잠든 여자를 내려다보고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결에도 강다은은 편치 않은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여전히 기태하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기태하는 손을 빼내려다 손가락에 묻은 침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짜증스럽게 휴지로 손을 닦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다리에서 옮겼습니다. 계단 모퉁이에서 기태하는 소파에 잠든 여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헝클어뜨리더니 다시 돌아와 그녀를 안아 들었습니다. 표정은 귀찮아 죽겠다는 듯 했지만 동작은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기태하의 집에서 지낸 며칠 동안 저는 그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에는 거대한 격투장이 있었고 그는 종종 그곳에서 부하들과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몰래 내려가 구경하곤 했습니다. 기태하의 몸은 정말 멋졌습니다. 특히 힘껏 주먹을 날릴 때 땀에 젖은 모습은 저를 넉넉해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의 상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근육이 좀 있긴 했지만 기태하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습니다. 기태하는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그의 주먹은 빠르고 정확하고 강력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얼굴이 퍼렇게 멍이 들도록 맞으면서도 겨우 버텼지만 결국 기태하에게 깔려 계속해서 얻어맞았습니다.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때 상대가 기습을 시도했습니다. 기태하가 피할 것을 알면서도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땅에 쓰러진 남자는 짜증스럽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맞을 뻔했잖아.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예쁜 아가씨. 남자가 저를 희롱하자 기태하가 그에게 칼날 같은 시선을 던졌습니다. 남자는 즉시 제 뺨을 때리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께 함부로 농담을 하다니. 형, 연애해. 언제 여자친구 만들었어? 강다은이야. 강씨 그룹 딸 다음에 보면 제대로 불러. 알았어. 근데 형 진짜 복 터졌네. 이렇게 예쁜 미인이 옆에 있는데. 형이 나 때릴 땐 한마디도 안 하더니 내가 기습하려니까 바로 소리를 지르네. 기태하는 대답 없이 제게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키가 큰 그는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위협적인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의 근육질 몸과 땀냄새 섞인 남성적인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치마 끝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몸에 있는 붉은 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누가 내려오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책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런 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저는 부끄럽게 대답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난 지금 반쯤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주네. 기태하는 글러브를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여긴 오지 마.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저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왜요? 여기 남자들 몸 좋은데? 욕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섰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나 씻을 건데. 너도 들어올래? 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안 될 건 없죠. 제 대답은 굳게 닫히는 문소리에 묻혔습니다.
격투장은 후끈거렸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아까 그 잘생긴 남자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다 떨 정신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난 기태윤이에요. 형 동생. 근데 미인, 우리 형 어떻게 만났어요? 저는 그의 멍든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의사 불러줄까요? 곧 죽을 것 같은데? 에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릴 때 형은 더 심하게 맞았어요. 그때 아버지를 따라서 해외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때렸거든요. 안 그랬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는데? 흑흑. 진정해요. 형이 없었으면 당신을 때린 건 당신 아버지였을 텐데. 기태윤은 제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당신 매력이 뭐예요? 입은 험한데 우리 형이 당신을 옆에 두려고 하네. 사실. 제가 형한테 들러붙은 거예요. 기태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우리 형 그렇게 무서운데 뭐가 좋아요? 자고 싶어서요. 기태윤의 눈이 동그래져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두 분 무슨 얘기 하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기태하였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먼저 가볼게요.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둬던 이젤이 생각났습니다. 기태아가 없어서 거실이 더 밝길래 이젤을 옮겨놨었는데 그 그림 속 기태아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기태아가 막 제 스케치북을 넘기려는 참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날려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못 그렸어요. 보지 마요. 기태아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봤어. 그냥 덮어주려던 거야? 창피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주인공 앞에서 창피해서 죽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기태아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림은 괜찮은데 실물이랑은 좀 다르네.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진짜가 앞에 없었으니까. 자신 있으면 벗고 앞에 서봐요. 똑같이 그려줄 테니까. 기태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기, 맨날 그런 생각만 하지 마.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는 건데 같이 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무서워요. 기태하는 잠시 멈칫하더니 저를 향해 걸어오며 셔츠를 벗었습니다. 몸에서는 아직 샤워 후에 상쾌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자세는 강 작가님이 정해줘. 저는 뒷걸음질 치며 얼굴을 가렸다가 이내 부끄럽게 손을 내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주세요. 자세는 마음대로. 괜찮으시면 바지도 벗어도 되고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그러직 기태하는 짧게 대답하며 손을 벨트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몇 초 후 살짝 눈을 떠보니 그의 눈에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거리는 아주 가까웠고 제가 고개를 들면 입술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도 작은 게 누굴 훔쳐볼 용기가 났을까? 기태아 씨,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건 반칙이에요.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제 허벅지에 다리를 올리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펜을 잡았습니다. 저는 낯선 잠자리에 예민했지만 하필이면 그게 기태아의 침대일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그의 침대에서 잤는데 오늘 그가 돌아오자 저는 거실로 쫓겨났습니다. 낮에 그 황홀했던 장면을 떠올리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그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기태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이불을 들추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깨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쳤습니다. 기태아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제 쪽으로 몸을 돌려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윗옷을 입지 않았고 손에 닿는 피부는 뜨겁고 부드러웠습니다. 가슴 근육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저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강다은, 다 만졌어. 아직요. 기태하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지? 잠에서 막 깬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파고들어 이불 밖으로 눈만 내놓았습니다. 밖에. 천둥 쳐요. 저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천둥 무서워할까 봐 같이 있어주려고 들어왔어요. 기태하는 눈을 감고 몇 초간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라. 저는 히히 웃으며 그의 복근을 몇 번 더 만졌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다음 날 아침 침대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저의 관계가 한 단계 발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살과 살을 맞대고 잤으니까요. 하지만 기태하는 명백히 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씻을 때도 수건을 3겹이나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은 사람을 얼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 신조는 쟁취하는 자가 사랑을 얻는다였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그에게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의 주방을 폭파시키고 온실의 꽃을 다 태워 죽이고 샤워기를 고장 낼 때까지요. 기태하는 제게 분수를 알라며 얌전히 혼자 놀라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딘가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몸에 올라타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또 뭘 하려고? 제가 잘하는 건 별로 없지만 제 본업은 아주 잘해요. 가만히 있어요. 제가 3올 컬러리니 재서 공짜로 옷 한 벌 디자인해 줄게요. 국내 최고 디자이너가 직접 재주는 건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기태하는 제 손을 떼어냈습니다. 너희 집은 3올 컬러리니 손으로 만져서 재냐? 들켜버렸네요. 네, 우리 집은 원래 그래요. 때릴 거예요. 기태하는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뗐습니다.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내 손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다. 오늘 저녁에 의사 예약해 놨으니까 부러진 손목도 붙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지. 너무해. 놀랍게도 기태하는 정말로 저를 위해 의사를 불렀습니다. 송 박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어이구, 기태하. 드디어 너한테도 봄이 오는구나. 너 같은 무뚝뚝한 녀석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살다니 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머리나 좀 봐줘. 기태하가 차갑게 송 박사님의 농담을 끊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머리에 충격이 가서 생긴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야. 과거의 일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 당분간은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중요해. 고맙다. 송 박사님이 문으로 향할 때 기태하는 무언가 생각난 듯 그를 불렀습니다. 머리에 든 멍, 약 좀 처방해줘. 흉터 남지 않게 송 박사님은 귀신이라도 본 듯 혀를 찼습니다. 저 역시 놀랐습니다. 기태하가 제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 줄이야. 강씨 집에 있을 때는 다리가 부러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저는 기태하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틀에 무심하게 기댄 채 송 박사님이 제 상처를 살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는 시선을 거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송 박사님을 배웅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기태하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손가락을 까딱여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기태하는 마치 숙제 검사를 하듯 제가 방금 바른 연고를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럭저럭. 이것은 제가 기태하를 이렇게 가까이서 관찰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이목구비는 뚜렷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웃지 않을 때는 험악해 보였고 짜증이 나면 사람 목을 비틀어 버릴 것 같았습니다. 체념했을 때의 웃음은 가식적이었고 등 뒤에서 저를 처리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뭘 봐? 기태하가 고개를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제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기태아 씨 고마워요.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고 곧장 2층으로 도망쳤습니다. 기태아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숙여 검지로 콧등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입꼬리가 휘어지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제 환각이었던 것처럼 그 일 이후 그는 다시 예전의 차가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처럼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일할 필요도 없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영화 보고 게임하고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 절친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은아, 요즘 왜 안 보여? 그 죽일 놈의 자식, 요새 맨날 클럽에서 죽치고 있더라. 누구? 유진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시끄러운 클럽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여자를 껴안고 고개를 젖힌 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이 흘러내려 셔츠깃을 적시는 모습이 퇴폐적이었습니다. 클럽에서 새로 들인 애래? 너 예전에 그렇게 매달리던 윤재혁이잖아. 예전엔 내가 눈이 삐었었나 봐. 저는 기태아의 상반신을 몰래 찍었던 사진을 유진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셔츠를 벗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심장이 떨렸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구릿빛 피부, 탄탄한 등 근육, 흘러내리는 물방울. 정말 섹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내 새 남편. 어때? 죽이지. 저는 만족스럽게 휴대폰 속 사진을 감상하며 기태하의 근육을 만졌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만취 상태로요. 그를 부축하고 온 것은 빡빡머리의 남자였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강 아가씨, 그는 분명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를 아세요? 네네. 형님이 가끔 아가씨 얘기를 하셔서요. 하하. 저는 제 몸에 기댄 남자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썹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내 얘기를 했다고? 왜 이렇게 취했어요? 형님이 오늘 접대가 있어서 좀 많이 마셨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세요. 제가 돌볼게요. 하지만 뭘 무서워해요? 잡아먹기라도 하겠어요? 저는 기태아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젖혔고 목과 턱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조명이 그의 목젖을 비추자 숨을 쉴 때마다 검은 점이 오르내렸습니다. 정장은 풀어헤쳐져 있었고 셔츠 단추는 3개나 풀려 가슴 근육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고 바지는 긴 다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 살짝 눈을 뜨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이 말은 정말 상처가 되네요. 기태하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술에 취해서인지 한참을 더듬거려도 라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찾아줄게요. 가만히 있어 그의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뜨겁고 야수 같고 어딘가 불순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그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부드럽고 뜨거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셔츠 주머니와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라이터는 찾지 못했지만 그의 옷은 점점 더 구겨졌습니다. 사실 그가 정장을 입은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뜻 보면 신사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방탕해 보였습니다. 귀족 망난이라는 4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뭐 하려는 거야? 그의 입가에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미소가 걸렸습니다. 제 손은 그의 어깨에서 가슴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탄탄한 근육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셔츠 단추를 걸었습니다. 접대는 잘 끝났어요. 그럭저럭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조용히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그는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들어달라고 했던 거 저기 있어? 거실 옷걸이에는 검은색 롱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심플한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고 그의 넓은 어깨에 걸치면 분명 멋질 것이었습니다. 예쁘네요. 지난번에 경매장에 갔다가 작은 거 하나 사왔어. 기태하는 주머니에서 핑크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을 꺼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오디가 사랑에 빠졌을 때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으로 섬세함과 그 의미 덕분에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작은 거라고 부르다니. 그냥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이라 내가 가지고 놀라고 가져왔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태하의 별장은 교외에 있어서 택배가 늦게 오곤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불평하자 그는 경호원 중 한 명을 제 전용 택배기사로 붙여주었습니다. 험상궂은 경호원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신상 옷들을 한아름 안고 올 때마다 기태하는 방 안에 이상한 물건들을 보며 어이없어 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라이터 찾고 있던 거 아니었어. 기태하가 제 옷차림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삼킬 듯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고 뭘 하려는 거지? 술에 취한 기태하는 평소보다 덜 사나웠고 눈빛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의 입에서 담배를 빼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보다 키스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제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기태하가 제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그와 저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건조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이가 제 아랫입술을 가볍게 물었습니다. 입 벌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저는 신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 쉬어. 착하지. 잠시의 틈을 주었던 기태하는 다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어 찌릿한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어깨에 팔을 둘렀고 그의 셔츠를 더 활짝 열었습니다. 무언가 아래에서 저를 툭 건드렸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손을 아래로 뻗었습니다. 띵동. 갑작스러운 알림이 울리고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윤재혁 강다은, 소백 클럽으로 당장 와. 누구야? 기태하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멈췄다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방금 전에 키스 때문에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나 씻을 테니까 너 먼저 자. 저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태하는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자. 질투하는 건가? 저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왜 아직도 이런 사람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즉시 윤재혁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기태하는 소파에 코트를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셔츠를 벗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냥 호스트 같은 거래요. 욕실 문 앞에서 기태하가 돌아섰습니다. 알았으니까 나가. 싫어요. 저는 문틀을 꽉 붙잡았습니다. 기태하의 눈빛이 또 왜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씻겨주면 안 돼요. 기태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동작이 더 단호해졌습니다. 필요 없어. 저는 작은 체구를 이용해 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혼자 씻으면 위험해요. 정말이에요. 그래. 그의 목소리에 흥미로운 기색이 섞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볼게요. 제가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요. 조합. 기태하는 입꼬리를 올리며 턱짓으로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돌아보지 마. 제가 막자리를 잡자마자 등 뒤에서 옷 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그의 셔츠가 제 머리 위로 던져졌습니다.
비누와 남성적인 향기가 뒤섞인 그의 냄새에 저는 어쩔 줄 몰라 셔츠만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샤워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기태아가 씻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자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욕실의 수증기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심코 앞에 벽을 보았다가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벽이 거울처럼 반사되어 기태아의 역삼각형 몸매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잘록한 허리, 완벽한 비율. 심지어 그가 몸을 씻는 동작 하나하나까지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앞머리를 쓸어 넘겼고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태아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롱기가 가득했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 정도에 무너지나 저는 억지로 버텼습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안 본 것도 아니고 정신이 혼미해서 등 뒤에 물소리가 멈춘 것도 몰랐습니다. 젖은 손이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기태아는 저를 세면대 쪽으로 끌어당겨 밀어붙였습니다. 제 등 뒤에 손을 받쳐 아프지 않게 했습니다. 방금 씻고 나온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반신에는 수건 한 장만 두른 채 그는 양팔로 저를 가두고 몸을 숙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강다은, 그는 제 이름을 한 글자 한 글자 씹듯이 불렀습니다. 말해봐. 또 누굴 봤는지. 저는 말을 더듬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기태아는 제 가느다란 손목을 잡아 수건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매혹적인 눈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피하려 하자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착하지. 일어났는데. 만져봐. 다음 날 아침, 저는 기태아의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어디론가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비록 마지막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기진맥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뻐근한 허리를 문지르며 일어나려다 아래가 축축한 것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이불을 들춰보니 역시나 생리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기태아의 침대 시트까지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문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웨이브 머리를 한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넌 누구야? 왜 기태아 씨 집에 있어? 옷차림은 또 그게 뭐야? 어젯밤 잠옷이 더러워져서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은 터였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며 대꾸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누구신데요? 남의 집에 와서 소리 지르는 거 아주 무례하네요. 어머, 난 당연히 기태아 씨 약혼녀지. 약혼녀. 그럼 나는 뭐지? 저는 기태아 씨랑 반년이나 동거했어요. 제 물건도 2층에 그대로 있는데 감히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해. 그녀는 경멸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언니의 저는 그녀를 뒤로 끌었습니다. 여기서 사셨으면 언니 생리대 어디 있는지 아시겠네요. 제가 갑자기 시작해서 찾고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잠시 굳었다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집엔 여자 산 적 없어. 그런 걸 왜 더? 여자 산 적 없다고요? 그럼 언니 거짓말한 거네요? 이 기집애가 날 속여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닌데요. 저 진짜 급한데. 그녀는 저를 몇 초간 쏘아보다가 무언가 깨달은 듯 소리쳤습니다. 알았다. 너 윤재혁 거잖아. 다은아, 이 기태아가 돌아왔습니다. 태아 씨, 여자가 하이힐을 신고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기태아는 침착하게 팔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제가 태아 씨 약혼녀인데 오면 안 돼요. 저는 긴장하며 기태아가 어떻게 대답할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걸어와 손에 든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내가 어떤 걸 쓰는지 몰라서 그냥 다 사왔어. 기태하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들어가. 더러워진 옷은 그냥 두고 찬물 만지지 마. 그가 나를 위해 생리대를 사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선 여자의 질투 어린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태하는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론 우리 파혼한 걸로 아는데. 태하 씨,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싫은 게 저 여자 때문이에요? 파혼은 3개월 전이야. 그때는 다은이 알지도 못했고. 하지만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알아. 하지만 너랑은 상관없어. 그는 문을 열고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여자는 이미 화를 내며 떠난 후였습니다. 기태하 씨, 윤재혁이 누구예요? 왜 다들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제 말에 기태하는 제 뺨을 꼬집었습니다. 왜 그놈한테 관심이 있어? 당연히 아니죠. 그냥 궁금해서요. 기태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냥 남의 연애에 회방 놓는 놈이야? 그놈 얘기는 꺼내지도 마. 기태하는 저를 안아 자기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그는 제 배 위에 핫팩을 올려주었습니다. 불편해. 아니요. 그냥. 당신 침대 더럽혔잖아요. 괜찮아. 내가 빨면 돼. 저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시트를 빠는 그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차갑던 사람이 이렇게 다정해지다니?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가에 키스했습니다. 장난치지 마. 이 기태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계속 칠 건데요. 기태하는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쓸어내렸고 이내 제 입술을 탐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다은, 어디서 죽었길래 감히 날 차단해? 장난 그만 치고 돌아와. 저는 그 목소리가 윤재혁의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잊으려 했던 기억 속의 그 남자. 강다은, 너 지금 뭐해? 옆에 남자 있어? 윤재혁이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기태하가 제 입술을 깨물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죽었는데. 방금도 아주 편안하게 남편 부르던데 너 누구야? 걔 내 여자인 거 몰라? 기태하는 손을 들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똑똑히 들었지? 우리 사이에 끼어든 저 놈이 바로 그 회방꾼이야. 윤재혁은 분노에 차 전화기를 던져버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고 그는 곧장 차를 몰아 강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기태하의 말이 미심쩍어 절친 유진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에휴, 그놈 얘기는 해서 뭐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그 사람을 잊었어. 말 그대로. 정말. 그럼 잘됐다. 그놈 그냥 쓰레기야. 예전에 내 약혼자였는데 정말 최악이었어. 약혼식에도 안 나타나고 사생활도 더럽고. 근데 넌 뭐에 홀린 것처럼 그놈한테만 매달렸잖아. 잊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가 내 약혼자였다고? 그럼 기태하는? 나를 일주일 내내 돌봐준 기씨성을 가진 이 남자는 그저 회방꾼이었단 말인가. 다은아, 기태하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요즘 내 일도 좀 안정됐으니까 너도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 실컷 놀지 못했습니다. 나 살쪘다고 구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그의 손은 제 뱃살을 정확히 꼬집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잠시만 기다려줘요. 준비해야 해요. 괜찮아. 얼마든지 기다려줄게. 저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원피스와 심플한 구두, 그리고 그가 선물한 핑크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기태하는 검은 롱코트를 입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분위기와 큰 키, 완벽하게 소화한 코트는 신사적이면서도 어딘가 반항적인 느낌을 풍겼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쇼핑을 갔습니다. 이미 옷이 많았지만 기태하는 신상이 나왔다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골랐습니다. 기씨 그룹 총수라는 신분 덕분에 쇼핑은 물론이고 서비스까지 특별했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그의 목에 대보고 있을 때 저는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그 남자, 윤재혁을 보았습니다. 윤재혁 역시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10년 넘게 그를 따라다녔던 제 모습이 그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가 알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기태하의 보살핌 속에서 피부는 하얘지고 몸매는 균형이 잡혔으며 세련된 원피스는 제 몸의 곡선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값비싼 진주 목걸이가, 귀에는 제가 그토록 선망하던 디자이너의 귀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역시 이 귀걸이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계속 자기 곁을 맴돌 테니 신혼 첫날 밤 선물로 줘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를 향해서가 아닌 제 옆의 남자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에게 그렇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째서? 분명 전에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는데 며칠 보지 않은 사이에 저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을 뿐더러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다가오자 저는 반사적으로 기태하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기태하는 제 손을 잡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강다은, 며칠 동안 어디 있었어? 우리가 약혼한 사이인 거 잊었어? 당장 결혼 계획부터 세워야겠어. 안 그러면 내가 또 어떤 논팽이랑 붙어먹을지 어떻게 알아? 기태하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 사장, 잊었나 본데. 당신이 다은이를 구하러 오지 않았을 때부터 다은이는 더 이상 당신 약혼녀가 아니야? 이제 내 약혼녀지. 윤재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 약혼녀? 하, 나와 강다은은 약혼식까지 올렸어. 당신들은 뭔데? 이름도 없는 부적절한 관계 주제에. 기태하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은이가 뭘 원하는지에 달렸지? 자기가 당신한테 속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까? 기태하의 손이 제 손을 꽉 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윤재혁 씨, 21세기에도 부모님이 정해준 대로 결혼해야 하나요? 그리고 약혼식에 당신이 왔었나요? 제가 누굴 선택하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강다은. 나 일부러 안 간 게 아니야. 급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다은아,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의 안색이 몹시 굳어졌습니다. 다은아, 너 기억 다 돌아온 거야. 저는 기태하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재혁 씨,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게 좋은 일인가요? 과거가 어땠든 현재와 미래의 저는 당신과 아무 관련 없어요. 정략 결혼 필요 없어요. 제 결혼은 제가 결정해요. 윤재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다은, 내가 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정신 차리고 나면 후회할 거야? 아, 그래요. 기억 안 나는데 저는 기태하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정말 창피하게도 윤재혁이 다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다은, 마지막 기회야. 나야, 저놈이야? 미쳤어요. 이거 놔요. 다은아, 예전엔 안 그랬잖아. 기태하가 윤재혁의 손목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놓으라고 했잖아. 안 들려? 기태하는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기태하 씨, 진실을 알고 싶어요. 기태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과거의 기씨 가문과 다른 가문의 협력이 순조롭지 않았어. 조사해보니 윤 씨와 강 씨 가문이 배후였고 내 부하가 멋대로 널 납치해 온 거야? 윤재혁이 널 구하러 오지 않을 줄은 몰랐지?
내가 도망치다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그 후에 우리 집으로 오게 된 거야? 다은아. 내가 널 이용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절대 널 해치진 않았어. 정말로 널 속이려던 건 아니야? 내가 돌아가고 싶다면 보내줄게. 기태하는 제 손을 쥔 채 살짝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그의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일부러 저를 속인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 휴대폰을 빼앗지도 않았고 제가 원하면 언제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지 않은 것도 그저 제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에게 빠져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누굴 탓할 수 있을까요? 안 돌아가요. 정말 기태아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강씨 집에서 저는 그냥 정략 결혼의 도구일 뿐이에요. 게다가 거기선 너무 피곤해요. 놀지도 잠도 못 자고 취미 생활도 못하고 항상 규칙에 얽매여서 남자의 마음을 얻는 법이나 배워야 하고요. 저는 기태하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전 그냥 제가 좋아하는 남자 놀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 그럼 돌아가지 말자. 저는 그의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기태하가 고개를 들어 제게 키스했고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다른 한 손은 그의 셔츠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태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 착하게 굴어. 차 안은 불편하잖아. 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처럼 편한데 저는 살짝 다리를 들어 그를 자극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기태하는 저를 다시 좌석에 앉혔습니다.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온 내 탓이야. 차는 근처의 집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공간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기태하는 저를 안아 들고 곧장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날 어떻게 놀리는지 한번 보자. 이제 도망 못 가. 그가 옷을 벗는 것을 본 적이 있었지만 침대에 앉아 그가 단추를 푸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기태하는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에 키스했습니다. 바보야, 왜 울어? 밖은 깊은 어둠에 잠겼고 다른 구름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감정 역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소백 클럽. 윤 사장님, 그만 좀 마셔요. 윤재혁은 전화기를 부서져라 내던졌습니다.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여자를 껴안고 술을 마시며 모든 것을 잊으려 했습니다. 품에 안긴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재혁 씨, 그가 움찔하며 여자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누가 너더러 날 그렇게 부르래. 예전에는 오직 강다은만이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는 지긋지긋했는데 지금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꺼져. 다들 꺼져. 윤재혁이 모두를 내쫓자 그의 친구가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사랑이란 건 말이야. 항상 주도권을 쥔 사람 손에 있는 거야. 이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윤재혁은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여자. 뺏겼으면 다시 뺏어와야지. 그는 강다은이 기태하에게 보냈던 환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안의 술잔을 부서뜨리고 그대로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제가 또다시 납치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에 잠시 밖에 나갔다가 윤재혁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제 코와 입을 막았고 이상한 향기와 함께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 문을 열려던 순간 윤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윤재혁, 감히 나한테 마취제를 써? 강다은, 말 곱게 해. 넌 원래 내 거였어. 그냥 제자리로 데려온 것뿐이야. 이제 그만해요, 윤재혁. 여기서 끝내요. 그가 저를 벽으로 몰아붙이고 턱을 꽉 잡았습니다. 다은아,
기억만 돌아오면 넌 다시 날 좋아하게 될 거야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정해요. 전 이미 기억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정말로 당신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를 만난 후 제 기억은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쫓았던 어린 시절의 집착은 모두 실망과 허무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기억 상실에 감사합니다. 고통을 덜어주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윤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도 안 돼. 예전엔 내가 날 제일 좋아했잖아. 당신도 말했네요. 그건 대전이라고. 다은아, 미안해. 내가 내 마음을 몰랐어. 이젠 알았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가 제 어깨를 꽉 누르며 강제로 키스하려 했습니다. 나요. 과거는 이미 끝났어. 저는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윤재혁이 손가락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다은. 기태아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걔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 10년 넘는 감정이랑 비교가 돼? 비교돼요. 그가 제 손목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우린 약혼했어. 넌 영원히 내 거야. 그의 한 손이 제 옷을 벗기려 했고 입술은 제 얼굴 위를 어지럽게 헤맸습니다.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내가 그놈 옆에 있는 걸 보니 미치겠다고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기태아가 가르쳐준 호신술을 떠올렸습니다. 타이밍을 노려 그의 팔을 세게 물고 무릎으로 급소를 가격한 뒤 몸을 뒤집었습니다. 윤재혁이 피하지 못하는 사이 저는 스탠드를 집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내리쳤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자 저는 별장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휴대폰을 찾아 기태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태하. 다은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가고 있어. 그의 목소리를 듣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재혁이 날 납치했어요. 알아. 거의 다 왔어. 어디야? 기태아가 저를 찾았을 때 저는 욕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 올리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어. 문을 부수는 소리에 윤재혁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방 안의 상황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기태하. 누가 감히 내 집에. 기태하는 제게 코트를 덮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웠습니다. 우리 애기, 저놈이 감히 널 건드렸어? 어떻게 해줄까?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빛은 사람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윤재혁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기태하의 눈짓 한 번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윤재혁을 제압하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기태하를 따라 해외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친 자들이었습니다. 기태하는 제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착하지. 듣지 마. 우리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을 푹 쉬었습니다. 기태하는 윤재혁을 감옥에 보내고 윤씨 가문을 박살내는데 적지 않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동안 기태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명투성이었습니다. 형이 또 때렸어요. 그럴 리가요. 기태윤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떤 누님이요? 엄청 예쁜데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 추근대던 놈들 다 때려 눕히길래 제가 구해주러 갔다가 저까지 같이 맞았어요. 근데 진짜 예뻐서 맞으면서도 그 누님 손에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아, 맞다. 형수님. 형이랑 언제 결혼해요? 기태아가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기씨 가문 지분 20%를 가지고 너희 집에 정식으로 청혼하러 갈 생각이야. 그렇게 많이요. 다 아버지한테요.
응이 그게 내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저한테 줘요. 그 늙은이는 딸 팔아먹을 생각밖에 안 해요. 전 강씨 집에서 나오고 싶어요. 제 결혼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물론 내 목도 있지. 기태하가 제 뺨을 가볍게 꼬집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거야. 기씨 가문의 미래도 전부 내 것이고. 하지만 그에게 지분 일부를 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 입장 표명이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연니한테 줘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언니가 절 키웠어요. 언니가 지금 강씨 그룹에서 일하는데 맨날 치이기만 해요. 우리 언니 예쁘고 일도 잘하는데 형이 도와주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좋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내가 더 예쁜지, 언니가 더 예쁜지 봐야지. 기태윤은 아파 죽겠다면서도 농담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니 합기도 유단자인데. 한 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 기태하는 강씨 집에 청혼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기태하는 반협박으로 결국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언니는 차가운 얼굴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다은이가. 걱정 마. 기태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태윤은 웬일인지 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태하는 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저를 엄격하게 통제했지만 저는 해외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태하의 지원까지 더해지니 제 커리어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가 그에게 소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깊은 밤, 기태하가 등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다은아,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기태하 씨, 장난치지 마요. 기태하는 제 의자를 뒤로 빼고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방해 안 할게. 너는 이래. 하지만 따뜻하고 축축한 혀가 스쳐 지나갈 때 저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던 선이 비틀어지며 형체도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다은아, 기태하가 반짝이는 무언가를 든 손가락을 제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입을게. 어때?